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매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자정 기준 확진자가 전날 자정 대비 76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방송 때 이제 제가 사흘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었는데 다시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두 자릿수 내려와서 오늘까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예. 반면에 완치자는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완치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진정세라고까지는 뭐 아직 하기 좀 이르지만 어쨌든 사흘간은 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누적해서 9,037명이고 완치자는 3,507명이고 지금 그래서 5천여 분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기준 그 확진자 76명 중에 또 4분의 1가량은 해외 유입살이에요. 20명 정도가. 이게 지난 22일부로 이제 유럽에서 출발해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영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뭐 인터넷 기사 댓글 보면은 내 외국인 관계없이 진단검사 무료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던데 이게 정부에서는 유럽발 입국자의 80~90%가 내국인이다. 한국인이다. 뭐 그리고 조기 진단 치료를 통해서 확산을 막으려면은 내 외국인 관계없이 진단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 등은 지원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검사 비용을 내라고 하면은 그게 부담이 돼서 증상이 있어도 숨길 수도 있는 거고요.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해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확진자가 나온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소속 장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평택기지 공군부대 출신이기도 한데요. 캠프 험프리스죠. 국내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막사내에서 소속 장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1일 날 숨졌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사망한 장병이 이제 25살의 일병, 조글로리아 일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망 원인은 아직 이제 현재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 관련 여부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설명을 했는데 이 기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기지에서 근무 중인 미국 국적의 주한미군 근로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한미군 이 기지 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모르는군요. 예,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구호 긴급 자금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1차 회의에서 50조 원 규모로 이제 비상금융 조치를 내놨었는데 일주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대폭 보강을 한 건데요. 일단 규모 면에서 이제 100조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 기업까지 확대하겠다. 비우량 기업이나 우량 기업 모두 포함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반영된 특약 처방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게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대기업 지원 의지를 밝힌 부분인데요. 대기업들까지 지원 대상에 선제적으로 포함을 한 것은 아무래도 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료랑 전기료 등 공과금도 유예 조치를 하겠다.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유예하겠다. 그러면 이 전 국민 대상입니까? 예, 전 국민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도민 1,326만 명에게 재난기복속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네요. 예, 1,326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원을 총동원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이 거주하는 각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은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바로 10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3개월 동안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경기도 지역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식당이나 뭐 다른 여러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야기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효과가 이제 이중으로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 듣고 3부에서 경기도 담당자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네. 만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재난기복성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속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은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빼고 주나요?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한번 지급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재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기도민한테 지급하는 경기도의 돈인 거고 정부에서 만약에 하면 정부의 이제 국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이 실제로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현금성 지원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이 두 번째 회의였는데 다음 주에 3차 회의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재정 소요를 고려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를 한 건데요. 예.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1차 비상경제 회의에서와 밝힌 취약계층 우선이랑은 좀 결이 다르게 다가오는 대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 뭐 그것도 미국 같으면 1,000조쯤 되고 예, 맞습니다. 유럽은 적은 나라는 300조, 많은 나라는 뭐 500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한 전 국민 100만 원씩 해도 50조 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하는 거 보고 좀 자극을 받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도 좀 자신 있게 추진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이야기 해보죠. 어제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밤 10시까지 전당원 온라인 투표를 해서 확정을 한다고요? 좀 시끄러웠는데요. 이제 일단은 열린민주당이 이제 요즘 당 이름이 워낙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죠. 열린민주당은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이 된 별개의 정당인데요. 이제 자기들도 비례대표를 내서 여당 측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취지이긴 한데 어제 조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발표된 공천 순서를 보면은 순번 2번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4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6번에 지난주 여기 출연하기도 했었죠. 주진현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 8번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최근에 이제 언론을 많이 타셨던 분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제 12번을 받았던 서정성 광구 남구 의사회 회장 측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로 이제 하루 미뤄지게 된 건데요. 주진영 전 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었죠. 과거 음주운전이랑 아들 국적 포기 논란이 좀 이제 불거졌는데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다. 수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12년 전에 단 한 번 음주운전에 걸렸던 부분이고 아들이야 본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감싸기에 나섰는데 또 아무래도 요새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전당원 투표 결과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찬성 반대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또 온라인으로 전당원 투표하니까 금방 결과가 나올 거라 보이고요. 10시에 끝나고 10시 반에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를 했던 서정성 씨는 스스로 후보를 사퇴를 했고. 예, 당 안팎에서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인물이지 않느냐 비판이 제기되니까. 안철수 보좌관 출신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더불어시민당 의원수 늘리게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에서 이제 컷오프된 의원들이라든가 불출마 의원들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비례정당 투표용지에서 좀 순번을 높이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해찬 대표랑 윤호중 사무총장 등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 2시에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파견을 좀 가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사를 타진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7명 외에도 불출마하는 의원들의 추가적인 결단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현역 의원들 중에는 거부 의사를 직접 밝히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추가 결단이 이어져서 7명 이상이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그 의원으로 봤을 때는 비례대표 1번은 민생당인데 민생당이 또 당을 해체하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1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충분합니다. 예. 이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출신의 현역 의원들이 이미 9명이 가 있죠. 예.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미 9명이 가 있어서 더불어시민당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데요. 한국당 측에서는 통합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이나 비례대표 중심으로 10명을 추가 영입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돼서 10명을 더 받게 되면은 미래한국당은 총 19석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은 지역구만 내고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니까
이제 1번이 민생당인데 민생당이 지금 21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19석이면은 일단 두 번째 기호 2번이 되겠죠. 비례정당 예. 투표용지에서. 그다음에 지금 이게 나오는 게 10석 플러스 알파로 파견 규모를 더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민생당의 뭐 해체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예 첫 번째 칸으로 가는 게 어떠냐. 미래한국당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또 지역구 순번은 미래통합당이 2번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게 그냥 어떻게 좀 너무 많지 않게 2번을 유지하는 게 또 전략적으로 어떠냐.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컷오프됐던 민경욱 의원은 경선에서 살아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연수을 지역구인데요. 김영호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이끌던 공관위가 당초에 민경호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를 했었죠. 그다음에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로 공천을 했었는데요. 뭐 민 의원이 뭐 막말 이력 등이 이제 컷오프 이유로 꼽혔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고 컷오프가 됐던 민경욱 의원이 승리를 해서 결국 살아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구 달서 앞 경선에서도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이 김영호 위원장이 단수도 공천했던 이두하 전 의원을 경선에서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영호 위원장의 단수 공천 두 곳이 결과적으로 철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대구 달서갑과 인천 연수울 두 지역을 끝으로 미래통합당 234개 지역구 후보 확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란색 면 마스크를 착용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노란색 마스크는 대전의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상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대전의 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면 마스크 제작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마스크는 대전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기부한 이향숙 대전 서구 마을넷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향숙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마을넷이라는 마을 공동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저희 서구마을넷은요, 마을의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동체 네트워킹 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마스크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갑자기 그 일회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 사재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저희까지 함께 하지 말고 좀 되도록이면 그 사회적 약자분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좀 구입을 할 수 있게 양보하고 저희는 이왕이면은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예. 함께 그 건강하신 분들이 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마스크를 만들어 본 적이 있거나 하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였어요. 예. 네.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예.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 만들기 그 전문가한테 직접 그 기본 틀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워서 하셨군요. 네. 예. 자, 이 마스크는 어디로 기부가 됐나요? 저희는 기부한 게 지금 현재 그 각 마을마다 다 다른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여유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면 마스크와 교환하는 활동을 좀 진행을 했어요. 예. 네, 워낙에 이제 일회용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으면 좀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내놔주시고 그리고 면 마스크를 좀 가져가 주시면 좀 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또 그렇게 모여진 이제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장애인 자활센터 등에 저희가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가 바로 그 마스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뿌듯했죠. 저희가 사실은 면 마스크 쓰기 운동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사실은 그게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대통령이 딱 쓰고 나오시면서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홍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바빠졌어요. 예, 다들 뭐 KF 황사 마스크만 쓰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면 마스크를 네네네. 만들어도 착용을 잘 안 하시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쓰니까 확 달라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면 마스크가 혹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분들도 의외로 면 마스크를 조금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예. 자,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힘든데 대전도 사람들도 많이 안 돌아다니고 가게 하신 분들은 힘들다고 토라고 그러시죠? 네,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대전도 오늘 또 한 분이 나오셨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좀 요즘 저희 이렇게 소통하는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서로 힘내자고 또 응원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우리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원래 어려우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루빨리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해보고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이러한 수칙들을 잘 지켜서 조금씩 힘을 내면 좀 더 빨리 저희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청취자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최미사님께서 좋은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체리블루님 바느질 한 땀 한 땀 너무 감동입니다. 공희님께서 고향 계신 어머니 생각나네요. 마스크 받으러 가려면 줄 서느라 무릎 아프다 하셨는데 너무 좋은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푸트니크께서 정성이 가득한 마스크라니 쓰는 분들 모두 힘이 절로 날 듯합니다. 카페 5번 출근님께서 멋진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장대한민국께서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못하는 바느질이지만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이런 댓글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더 힘내시고 더 좋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양숙 대전 서구 마을넷 대표였습니다.